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를 수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련된 서적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네네. 지난 시간에는 김중 선생님이 석세스 에이징 가지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오늘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규영입니다. 네. 어쨌든 이어서 하다 보니까 오늘도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네. 네, 요번에는 제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요거는 뇌부자들 이제 허규영 이름으로 해서 추천사가 나간 책인데요. 네. 네, 이 부제는 일단 우울증과 번아웃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나에게입니다. 네, 허경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네. 추천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네, 무기력을 떨쳐내고 에너지를 찾는 방법들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이웃과 친구, 주위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라고 추천사를 썼는데 사실입니까? 저희에게 일독을 권하셨습니까? 네, 이거 사실 추천사 저 되게 길게 썼거든요. 근데 저는 제 추천사만 들어갈 줄 모르고 좀 알아서 커트를 해주시려나 했는데 제 것만 쭉 들어가서 약간 좀 지나쳤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원래 지나친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책 자체는 정말 좀 실용적으로 써볼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독을 권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네. 일단 이 저자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이 멋있네요. 클라우스 베르나르트. 네, 독일의 정신요법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20여 년 동안 과학 및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며 우울증과 번아웃이 심리적 원인은 물론 신체적 원인으로도 비롯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정신요법 의사가 되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우울증과 번아웃을 극복할 방법들을 찾아냈다. 출간 즉시 유럽 유명 주간지 슈피겔에서 무려 23주간 베스트셀러라는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이전에 지은 책으로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가 있다. 네. 요거 보면은 참 23주간 이런 어떤 과학의학 관련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였다라는 거 보면은 유럽에서 참 번아웃을 많이 겪고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쓴 책이 다음 달쯤에 나올 것 같은데 23주 부럽습니다. 네, 책 이름 뭐라고요? 네, 저는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책을 이름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약간 어쩐지 정신과 의사 되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희 전작에 약간 연장된 느낌으로 그 책 다음에 또 소개 좀 부탁드리고 네네. 일단 그 번아웃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번아웃을 얘기할 때마다 이거를 저희가 항상 언급하죠. 한 조사에서 직장인의 95%가 적어도 한 번은 번아웃을 경험해 봤다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믿기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근데 진짜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지쳤다고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상태죠. 보통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이 이제 불면, 기억력 저하, 그리고 쉽게 짜증나는 거 이런 등의 증상을 정말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울리 셔퍼라는 작가의 좀 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정신이 육체에게 말했다. 네가 어떻게 해봐. 이 사람은 내 말은 들어먹질 않아. 네 말은 들을지도 모르잖아. 일단 육체가 정신에게 말했다. 그럼 내가 아파 볼게. 그럼 이 사람이 너를 위해 시간을 낼 거야. 라고요.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은 잡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듯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 말 하면은 진짜
되게 좀 쉬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저를 되게 현실 물정 모르는 사람 혹은 되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 그죠. 내가 네. 그걸 몰라서 여기 왔겠느냐.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본인도 아실 텐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시고 저희도 좀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좋을 텐데요. 일단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 장은 우울증과 번아웃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우울증 원인 10가지. 세 번째 장은 잘못된 믿음 문장의 힘. 네 번째 장은 번아웃의 원인 10가지. 다섯 번째 장은 뇌를 이용한 새 출발. 여섯 번째 장은 우울증과 번아웃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빨리 써먹게 저는 6장부터 좀 보고 싶네요. 아, 네. 당장 극복하는 내일이 5가지 방법. 네, 내일이라도 당장 써먹게. 네, 진료실에서 아는 척 말하게. 네. 네. 네, 우울증과 번아웃은 다르다. 그리고 번아웃은 항우울제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워라밸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다르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동의하죠. 뭐 진단을 해보면 90%가 뭐 중복 진단된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이 결국 딱 결핍돼서 나타나는 면이라는 거는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질병처럼 딱 나눠 놓은 거는 솔직히 좀 네, 저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좀 그래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울증 원인 10가지에는 부정적인 생각, 운동 부족, 무심코 먹는 약들, 음식 과민, 뭐 비타민 무기질, 미량 원소의 결핍, 만성 염증, 뭐 SNS와 스마트폰, 오래된 불안증, 수면 장애와 잘못된 수면 습관, 트라우마와 억압된 슬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예, 우울증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것들 다 사실 번아웃 유발할 수 있고요. 네네네. 또 번아웃 원인 10가지 보면, 네, 나 몰래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된다는 강박, 또 완벽주의, 혹은 뭐 다른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 헬프 증후군,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그리고 목에 어떤 뭐 이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향정신성 약물, 알코올 이렇게 해서 10개가 돼 있거든요. 이거 역시 네,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는데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죠. 그렇죠. 네네. 네, 그냥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20가지 네, 이렇게 해도 될 뻔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아마 책이 좀 덜 팔렸지 않았을까? 그래요, 맞아요. 네. 요건 네, 약간 편집하는 쪽에 약간 의견이 담겨 있지 않을까. 네. 적당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랬겠죠. 네. 좋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원인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자세히 적어줬는데 이런 나를 지치고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탐색해 볼 수 있게 한 게 일단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형은 좀 봤을 때 이런 각각 원인 10가지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역시 뭐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운동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우울할 때 뇌과학에서도 운동을 워낙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책 읽기 전에도 저희도 진료실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의사들이 맨날 운동 하는 게 좀 지겨우시겠지만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근거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n Factor였나요? 맞아요. 근데 키뉴레닌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이 BDNF와 네. 키뉴레닌을 연결지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운동이 이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 네. 경험을 직접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좋았어요. 이제 저자 친구가 이제 어머니와 사별하고 애도 반응으로 힘들어 할 때 이제 숲속을 달리라는 조언을 이분이 하셨다는데, 이제 친구 증상이 좋아졌는데 비가 계속 와서 이제 밖에서 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운동의 효과를 한번 봤었으니까 트레드밀을 집에서 이제 달리는 거를 주문해서 달렸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트라우마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 EMDR 그리고 윙 웨이브, 이거 둘 다 이제 안구 운동,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운동을 통해서 기억을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눈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건데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는 게. 그렇죠. 그래서 트레드밀에 EMDR을 하는 것처럼 장치를 하고 뛰게 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러닝머신을 뛰면서도 좌우를 계속 둘러보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뛰면서 호전되었다 라는 거고요. 그 전에 그냥 달리기만 할 때는 안 좋아졌던 게. 그래서 그 뛰어서 그냥 BDNF 이거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눈을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고,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운동만 하시라 이게 아니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 뛰세요 라는 거를 저희가 더 과학적으로 근거를 들 수 있는 거를 이분께서 가져오신 거죠. 그렇죠. 이 책을 보면 과학적으로 이러니까 내가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그런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 요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허규영 쌤은 이제 한 진짜 1, 2년 전보다는 스마트폰 하는 빈도가 확 줄어든 것 같던데, 그래도 이미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재미가 좀 확실히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요즘 유튜브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분도 이 저자도 당장 스마트폰을 끊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전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이용해라가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요리나 뭐 사진이나 그림, 이런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나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 어떤 구체적인 환자 예시도 있는데, 이제 그냥 크러쉬 캔디인가? 그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시간 없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 크러쉬 캔디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쏟고 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분이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사진 찍는 걸 이제 아이들을 좀 더 잘 찍어주고 그걸 편집하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라고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 엄마들이 그 찍은 사진을 돈을 주고 사갔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벌고 번아웃에서도 벗어났다 하는 이런 예시를 줬는데, 그렇게 생산적으로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은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오디오북을 사용해 봐라, 파킨슨의 법칙 이런 걸 사용해 봐라 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예시랑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분명히 좋은 책인데, 이 이름이 멋있는 클라우스 베르나르트, 이분의 이제 기존 책인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기존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프로필에 있는 이제 정신요법 의사라는 것도 뭔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게 저도 좀 더 찾아보긴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정신과 전문의신 건지 왜 이렇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반감이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이 부인하는 건 아닌데 정신분석도 구시대적 치료법이라고 생각하고 항우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신분석과 항우울제가 공격받으면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거나 완벽한 치료법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지금 그만한 것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약간 요즘 유럽 분위기가 좀 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염증에 걸린 뇌 이제 책 읽고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정신 분석은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그쵸. 가성비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정신요법을 하든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하든 정신 분석을 하든 어떤 치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심리 치료 자체가 그냥
효과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약간 유럽 분위기가 좀 더 그런 것 같고, 저 역시 뭐 추천사를 쓰기로 했지만 약간 그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고 아쉬웠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책에 쓴 것처럼 항우울제가 만능이 아니다. 그쵸? 그리고 정말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우울하게 만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신경전달 물질과 우울 사이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여러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져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클라우스 베르나르트는 본인이 이제 뭐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친구이신 가정의학과 의사한테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부작용만 큰 약이고 효과는 볼 수 없는 약이기 때문에 받아만 놓고 약간 뭐 나는 이게 있으니까 라는 그런 심리적 위안 효과만 얻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그 항우울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좀 크신 분인 것 같아요. 답정너가 있으시군요. 네. 네. 어쨌든 그 기존의 치료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의사다 보니까 현재 당면한 문제를 좀 더 실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인정할 부분이겠죠. 네, 저희보다 이제 오히려 약을 안 쓰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 실용적인 부분들에 더 파고들면서 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니까 저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이분은 이제 되게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바로 직면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직면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이드를 되게 그 내담자 어떤 환자분의 생활에 이렇게 관여해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조언을 구체적이고 네,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뭐 또 분명히 그런 걸 더 좋아하시고 그게 필요한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네, 이 책에는 그리고 또 이제 믿음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네. 네,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믿음 문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생각의 오류, 인지 왜곡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많이 듣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돼서는 안 돼. 네, 이런 마음으로 힘든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힘든 이야기 못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맞아요. 네,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일 못 맡기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다가 번아웃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뵙는데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나올 수 있고, 그게 결국엔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다. 그러니까 믿음 문장을 바꾸어 보라 라고 이 책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딜 가든 똑같아 라는 믿음 문장도 소개를 해주는데요. 저도 뭐 떠오르는 게 여러 차례 이제 직장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 가서도 내가 이전 회사에서 폭언 듣고 마음고생 했던 것처럼 새로운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는 생각에 그냥 계속 버티면서 힘들어만 하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분이 많이 뵌 것 같아요. 예, 그러다 이제 결국엔 그만두셨어요. 결국에 그만두고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네, 갑자기 막 얼굴이 달라지셔서는 너무 지난 회사랑 다르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전에는 혼을 냈는데 왜 혼을 안 내지? 라는 생각에 막 적응이 안 되고 막 불안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런 경우가 정말 꽤 있고요. 네. 네, 정말 어디 가든지 똑같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참 이 어딜 가든 똑같다 라는 이런 믿음 문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회사 생활을 해보진 못했지만 사실 대학병원이란 게 일종의 회사잖아요. 네, 되게 큰 회사죠, 대학병원은. 네. 저희도 나름 대기업에 근무했었다고 할 수 있는데 5년 정도 저희도 근무하면서 진짜 별의별 경험을 다 했고, 막 진짜 대학병원은 이건 대박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른 병원 출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달라요. 네. 네. 진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지 시스템도 있고, 네네, 저희가 괜히 좀 악명이 높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한 번 혹은 두 번 연속으로 나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거를 성급한 일반화를 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서는 진짜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변화가 본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런 나타나는 리액션들이 더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믿음 문장 챕터는 아닌데 네. 네, 생각의 문제로 일반화도 언급을 해줬죠. 네네네. 네. 그래서 낮 12시에 오늘 다 너무 힘들었어. 네. 네, 사실 12시에. 네, 다 너무 힘들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네네. 네. 아직 일단 절반밖에 오늘, 안 가기도 했고. 오늘 다 네. 라는 게 이제 잘못됐고 네네. 네. 12시인데. 네. 근데 이거 형 되게 자주 하던 말이잖아요. 요즘에 확실히 좀 덜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좀 성숙해졌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로 일단 오늘 다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해버리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오늘 하루 다 뭔가 망친 것 같고 다 더 피곤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일반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아차리면 좋겠죠. 그리고 또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했어. 예, 요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네, 그쵸.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일단 병원에 오셨는데, 네. 네, 병원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이미 스케줄을 하나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리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보통 병원에 오실 때 씻고 오십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 계시지만 간단히 뭐라도 드시고, 네. 그리고 뭐 오는 길에 버스든 지하철이든 뭔가 대중교통 이용도 하시고, 네. 오면서 뭘 보기도 하시고, 핸드폰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정말 자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더 우울해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힘들어지고 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조금 뭐 늦게 시작됐어. 네, 오늘은 아직 안 한 게 좀 있지만 이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과 또 비슷하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거의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 딸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초콜릿 달라고 하는데 안 돼 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유리 뭐 이렇게 놀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요거 달라고 했을 땐 뭐 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인지행동 치료하고 있네요, 내 집에서. 네, 나는 숙제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대요. 네, 그런 생각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완벽주의라든지, 헬프 증후군, 네,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나, 혹은 뭐 약이나 술, 뭐 음식, 혹은 뭐 무기질, 이런 먹는 거,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분명히 연구가 더 많이 되면은 뭐가 나오긴 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무기질, 뭐 비타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직 뭔가 완전한 정답은 없잖아요. 누구는 더 먹으면 좋다. 누구는 이미 뭐 영양 과잉의 시대다. 절대 필요 없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네, 저희 뇌부자들 댓글창에서도 가끔씩 보여요. 뭐 무슨 무기질, 뭐 혹은 무슨 영양제를 먹고 확실히 좋아졌다. 그리고 그걸 진료실에서도 가끔 듣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분이 좋아질 때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진짜 그 약이 영향을 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네, 조금 더 뭔가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래요. 어쨌든 뭐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부족이 어떤 우울증을 번아웃 이런 걸 유발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단순히 어떻게 섭취하는 게 답이다 라고는 또 제안을 하진 않고 있거든요. 네, 좀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나와 있는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뭔지 홍현 선생님께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예, 이 알파 오메가 요거 이제 마지막 그 해결 방법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 알파라는 건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요거 약간 마음 챙김이랑 비슷해요. 내가 좀 뭐 힘들다는 것도 좀 알아차리고, 네, 그리고 잠깐 멈춰서 네, 시간을 내서 좀 여유를 가져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서 5분이라도 좀 눈 감고 네, 차를 마신다거나, 네, 뭐 혹은 뭐 산책을 한다거나, 심호흡을 한다거나, 네, 요런 게 네, 번아웃, 어떤 우울에서 좀 빠져나오는데 일단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아웃소싱 해라 라는 거예요. 저는 요게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진료실에서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관 전문가의 예를 들어줬어요. 이 배관 전문가가 왔는데 일은 잘 되는데 주문이 많은 게 전혀 막 기쁘지 않고 부담스럽기만 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관 일 자체는 괜찮은데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청구서도 써야 되고 이메일도 답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 저자가 뭐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는 게 어떻겠냐, 고용을 해라 라고 했더니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 가르칠 여력도 없다, 지금도 이미 바쁘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 뭐 조언대로 사람을 썼더니 네, 그 일도 좀 더 편하게 됐고 오히려 돈도 더 많이 벌게 됐다 라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더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아웃소싱, 그러니까 맡겨라 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좀 자주 얘기하는 거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좀 네. 즐겁게 하고 싶은 일, 네. 그리고 당장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 일, 이런 거를 목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하고, 네, 그래서 돈을 더 쓰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더 해라 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저희가 뇌부자들 채널에 진짜 이제 관리, 그리고 뭐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 해주실 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저희 멤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희가 그동안 사실 유튜브 이제 영상 편집 딱 그거 말고는 모든 걸 저희가 다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메일 연락, 뭐 전화하는 거, 뭐 편집하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하고 뭐, 근데 SNS에 업로드하는 것도 제가 보통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빵꾸가 너무 많아요. 저희 유튜브 영상 찍은 것들, 팟캐스트 이거 한 것도 SNS에 알리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네, 원래 이런 것들을 좀 영상도 스크린샷도 좀 하고 이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좀 올려서 사람들 더 보게 하고 싶었는데 가끔씩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못하고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결국 이거를 저희도 아웃소싱이 필요하지 않나, 누군가에게 당연히 금전적인 걸 드리면서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럴 시간이 사람과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진짜 죄송하기도 한 게 저희한테 연락 온 분들, 저희의 도움을 바라고 혹은 정말로 이벤트 당첨돼서 뒤늦게 연락 오신 분, 이런 맞아요. 분들께도 제가 죄송하다, 늦게 알았다, 이제 보내드리겠다라고 답장 드리고서도 또 아직 못 보내드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진짜 너무 말만 하고 못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있는데, 네, 허규영 선생님 좀 저희 오메가를 위해서 돈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회비 걷어야죠. 네, 어쨌든 저희도 지금 이런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구급상자예요. 네,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던 무언가들로 구급상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네. 네, 이거 오감을 사용해서 해보라고 해요. 청각, 뭐 내가 이 저자는 뭐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들었던 음악, 이제 그런 테이프로 만들어서 그 구급상자에 넣어뒀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초콜릿, 네, 요것도 넣어두고, 그리고 후각으로는 이제 여자친구의 향수,
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이제 자신이랑 친하게 지냈던 어릴 적 친구의 그런 사진. 촉각은 좀 고민이 됐다고는 하는데 결국 이제 어머니의 그런 실크 옷감. 네, 그런 걸 이제 구급상자에 넣고 좀 힘들 때면 그 구급상자를 열어서 음악을 듣고 초콜릿을 맛보고 향수 냄새를 맡고 사진을 보고 그런 실크를 만지면서 그런 약간 이완을 하고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저희가 아마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이 불안하거나 이럴 때 자신이 가장 따뜻함을 느꼈던 뭐 이불 속이나 이런 곳에서 좀 긴장을 풀어보거나 이완되는 경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걸 이미 알아서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럴 여력이 없다라는 답변이 사실 제일 많이 돌아와요.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지금 들어도 전혀 감흥이 없다. 그쵸. 그 흥미가 없어진 것 자체가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수록 더 구급상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결국은 이런 뇌과학 관련된 서적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근거가 되는 걸로 제시하는 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는 결국에는 계속 변한다. 이런 과정 자체, 이런 구급상자를 사용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울증 환자분들의 활성화되지 않은 멈춰있는 뇌를 결국에는 또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거, 운동할 여력이 없어도 한 발짝만 더 움직이는 거,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한 입만 더 먹어보는 거, 이런 노력들이 절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낫기 위한 큰 노력이란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책은 우울하신 분, 그리고 번아웃에 좀 힘드신 분, 혹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좀 그런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네. 저희가 그동안 좀 읽은 책 2권을 소개해 봤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좀 도움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책들, 그리고 더 유익한 뇌과학과 정신과학, 심리학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